충북 진천에 위치한 유리 온실. 일반 수경 재배 농장과 달리 독자적인 한국형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진짜 자연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첨가되는 게 없어요, 화학 물질이.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센서나 컴퓨터가 대신 판단해줘서 사람은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95% 이상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뿌리째 살아있는 채소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작물의 생산량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농업에서는 조금만 바꾸면 생산량이 10배, 조금만 바꾸면 20배예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기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 전태병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9살 된 청년 농업인 전태병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북 진천에서 대략 6,000평 정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왜 짓고 있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나? 좀 땅이 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농사를 시작할 때는 농업 관련 일을 시작할 때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사무실도 임대하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충북 진천에 매매가 나온 이제 유리 온실을 사진 못하고 5년만 임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2014년 겨울까지 제가 진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줄은 저희 어머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제가 어머니 저는 대기업은 가기 싫고 변리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서는 떠나 나와서 변리사를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뭐 민법 책도 사고 특허법 책도 사고 상표법 뭐 다 인터넷 강의도 듣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2014년에 오픈마켓에서 멀티탭을 구매를 합니다. 농장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기 시설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 100개 정도를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걸 기본 배송지로 배송을 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 집에 멀티탭 100개가 큰 상자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집에 멀티탭 100개가 왔는데 어디서 뭐 하고 다니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야 어머니 제가 이러한 이유로 농업이 재밌고 또 나중에 사업적으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로 계속 싸우면서 어머니와 계속 논쟁해 가면서 이 일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를 좀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첫 해에는 매출이 500만 원 있었고요. 둘째 해에는 2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셋째 해, 넷째 해 들어가면서 올해는 상반기에 80억 정도 그리고 올해 말까지 약 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농업은 결코 비전이 없거나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말을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농장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농장 자랑하는 겸 저희 농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농장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 농장에 양식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물고기를 양식한 물로 수경 재배를 합니다. 물고기는 열심히 호흡하고 먹고 싸면서 배설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배설물은 저희가 키우는 미생물 바이오 필터를 거쳐서 액상 비료가 돼서 식물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식물은 부산물들을 먹고 자라면서 이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를 시켜줍니다. 다시 그럼 이 정화된 물은 물고기한테 되돌아가고 이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키우면 정말 잘하는 양식장은 하루에 20%의 물을 그냥 방류를 시켜야 됩니다. 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천에 와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저희 농장에서는 물을 단 한 번도 한 방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발하는 증발량에서 나오는 이 물만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과연 뭐가 좋냐? 사람들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은 그 깨끗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수경재배 대비 약 80%가량의 양액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 사용량은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의 2%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농장에서 수도 요금이 농산물을 한 농장에서 뭐 18톤, 20톤씩 생산을 내지만 수도 요금은 뭐 20만 원 미만으로 항상 나옵니다. 저희 농장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스마트팜이라는 건데요. 최근 AI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저희는 AI라는 개념은 사실 없었지만 이 방식을 좀 많이 예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흔히들 다른 데서 이렇게 열심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장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내가 시골에서 경험한 농촌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다른 제어 기술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투스를 활용한 농장 통신 모듈을 개발하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과 이어폰을 1대1로 페어링하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넘어서 이제 이어폰과 이어폰이 통신을 하는 이제 메시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물망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이제 와이파이가 없는 농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스마트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은 또 자랑을 하나 하자면 학습을 합니다. 온실에는 낮에 가온이 된 열을 가두기 위해서 천장에 보온 커튼이 있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겨울철에는 그 보온 커튼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온 커튼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보온 커튼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해가 뜨면 해가 떴으니까 이제 가온이 될 것이고 식물은 빛을 보고 자라야 되니까 이 커튼은 열려야 정상이겠구나 생각하고 이 로직에 저희는 이제 그 명령어를 심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컴퓨터는 학습을 하면서 다른 추천 메소드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니 한 번에 열지 말고 시간차를 더 가면서 열었다 닫았다 0101에 명령어를 추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은 현재 기계가 직접 학습을 하면서 추천한 이 결과물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환경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농장은 초기 투자 비용도 낮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모두 다 수경재배고 수경재배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급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우리 어머니는 못하겠다.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치킨집 대신에 어떤 창업에 은퇴자들의 창업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 시설물들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아연도금이나 알루미늄을 사용을 배제를 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기능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목재 구조물을 사용하고 또 값비싼 LED 광원을 보조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OEM 업체에서 가져오는 특수한 광원들을 활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갈 돈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한국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농장은 특이한 점이 이제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는 판매하는 방식도 남들과 달라야 되고 기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입어보지 않은 옷을 어떻게 내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불과 아마 7, 8년 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어떻게 한 번도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책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살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 3%만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이 신선식품 시장도 어느 순간 점차 커져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온라인 직거래 정기 배송 서비스인 만나박스를 런칭을 했고 그 다음 또 샐러딩이라는 제품도 런칭을 해서 샐러드 완제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판로도 없이 팔아보지도 않고서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정확하게 얻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그 숫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도 믿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찍히는 숫자를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농장을 판매하고
농업을 결합한 콘텐츠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장성이 검증된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에도 장비 수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나 CEA에게 농업이란 그냥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농산물에 컨텐츠를 입히고 농산물의 가치를 전달하고 또 가공품을 만들고 또 작물 생산을 위한 장비와 이 기술들을 판매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라 기술을 판매하는 부가가치가 더해진 산업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개최가 되는 FSA라는 그 자동차 경주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MIT도 이겼고 좋은 성적을 얻었고, 제가 자동차를 연구하고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좀 한계점이 있었어요. 타고 계시거나 타게 될 자동차가 1600km에서 1700km, 1800km 정도 될 텐데 100km 무게 감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연히 제가 농업에서 솔루션을 발견하고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생산량이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10배,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20배, 이런 점들을 구현해 나가면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농업이라는 분야가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가 농업에 도전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업이 수익 창출의 기회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은 기회의 땅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땀은 많이 흘리지만 또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스마트해진 농촌에서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판매가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현재 해외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 나라만 해도 저희 같은 이런 시설 원예 시장이 자급을 갖추기 위해서는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후 때문에 신선한 작물을 재배하기도 힘들고 또한 연중 안정적으로 그런 신선 식품들을 섭취하기도 힘든 중동의 시장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세계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산업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창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어플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내가 만든 서비스가 10년 후에도 있을까? 내가 만든 게임이 10년 후에도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농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고 또 인류가 끝날 때까지 존재할 거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산업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항상 무언가 필요가 있는 곳에는 기회가 분명히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카이스트를 나와서 혹은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나 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무시와 여기서 까이고 야 농업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너 농업 전공자가 아니야, 농사는 지어봤니? 제가 농사를 한 몇천 톤을 지어본 것 같은데도 아직도 너는 농사에 경험이 없잖아 하면서 저는 정말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한 150번에서 2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이란 분야에서 내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찾아내서 기회로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뿐입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린다면 나를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농업이랑은 이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식들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개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것을 좀 더 낫게 개선하고 내가 불편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은 아직 불편한 곳, 개선돼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식량난과 같은 굉장히 인류한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보람이 있는 굉장히 분야입니다. 저희 만나 CEA의 비전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대단히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아 문제도 해결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젊은이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빌려서 풍요의 때에 풍년도 즐기지만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